자,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어떤 y는 x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f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y는 x의 대칭을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돼서 얘가 f의 역함수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f와 f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요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f가 2차 함수면은 2차 함수의 역함수를 나중에 무리함수라는 걸 알겠지만 지금은 못하잖아, 그지?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f와 y는 x와의 교점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으로 할 거는 뭐냐면 얘와 얘를 가지고 뭔가 할 거야. 그래서 fx하고 y는 x로 둘러싸인 이거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몇 배 하겠니? 2배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f와 f의 역함수의 넓이, 이거는 f와 y는 x의 넓이 곱하기 2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요 풀이로 가겠다라는 요것을 필기를 해 두도록 합니다. 빨리빨리 안 되냐? 그럼 저 역함수는 안 구해도 돼요? 전혀 구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자, 요 내용만 알면 31번 유형은 별게 없고 문제는 32번 유형이 어려워서 거기에서 설명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1번은 한 2문제 정도 가고 32번에 여러 개 가서 오늘 함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번 정도는 좀 한 교시 정도는 또 질문 좀 받고 이렇게 좀 가질게 시간을. 그럼 또 자동적으로 실전 마무리랑 이런 것들은 시간 남는 학생들은 언제 숙제 나갈지 모르니까 풀어놔야 된다. 책이 많이 비어있는 사람? 자진해서 손 들어볼래? 3명? 왜 다 비어있어? 더 남습니다, 오늘. 전반은 전원 남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책이 비어있으면 숙제를 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서 별표 친 거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하면 되니까. 근데 숙제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조건 남길 거야. 교실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겠네. 애들이 다 올라올 거니까. 화목토반도 이제 남길 거라고 미리 언지를 줘. 알겠지? 아니야, 알았지? 언지를 줘, 걔네들한테. 혹시 손학교가 안 남지 않나요? 아니야. 은수도 지금 결석 많이 해서. 그래, 선학이는 오늘 불렀고 이제 그때도 좀 남길 거야.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그죠? 한 달하고 한 1주 정도 남았나? 빠른 학교는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제일 빠른 학교가 어디지? 일단 몰라. 나중에 하자. 지금부터 비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남아서 다 채우고 가는 걸로 할게. 자, 물론 이렇게 되는 1차 함수는 역함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xy 바꾸고 y는 꼴로 고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작업조차 귀찮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fx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대략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뭐 식을 적거나 할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는 y는 x를 먼저 그려 놓으시고, 자, 일단 0에 대해서, 즉 여기에서 끊겨 있어. 그런데 둘 다 0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니까 y절편이 똑같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3을 집어넣어. 자, 그럼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아래쪽이야.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것은 뭐니? 이 1보다 더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얘가 대충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인 곳은 3분의 2라는 기울기, 그럼 1보다 더 누워야 돼.
그래서 대충 얘가 이렇게 갈 것이다. 얘가 fx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유형에서 설명하듯이 f의 역함수 그래프를 전혀 그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요 교점과 요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근데 이 교점의 좌표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x 좌표와 y 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는 x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야 되겠죠? 요 식에서 뭐가 나오니 위쪽 식에서 x 값은 9. 그러면 얘가 9,9. 아래쪽 식에서는 x 값이 뭐 나오니?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라는 걸로 이렇게 구해졌네. 됐죠?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네. 0,3, 그러면 하나를 0,0으로 만들어서 신발급 공식을 쓰든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때로는 이렇게 그냥 구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합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겠니? 그러면 둘 다 밑변은 3이고 얘의 높이가 얼마가 되겠니? 9. 얘도 밑변이 3이고 이 높이는 얼마가 되겠니? 9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가 2개 있는 거네? 얘가 y는 x와 fx의 넓이를 합한 거지? 그러면 우린 여기다가 또 뭐 해야 되니? 이거의 2배를 해야지 결국 이렇게 되는 f의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전체까지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겠죠. 이런 정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물론 뭐 신발급 공식 써도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가면 된다. 됐습니까?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고, 그래서 아까 전에 앞페이지 밑에 있는 거는 또 식이 제대로 나와 있는 거고 뒷페이지는 전부 다 미지수로 나와 있는 거야. 전부 다 미지수. 문제 자체에 어떤 미지수가 하나씩은 들어있죠? 요거 풀 때 조금 조심을 해서 풀 것이고 36번은 얘와 거의 흡사한 그림이 나올 거야. 36번은. 그래서 비슷하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색다르게 푸는 거 한번 가볼게. 뭐를 한번 가볼까? 38번으로 가볼게. 자, 38번 문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7 이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축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럼 절반만 그림이 그려져 있네.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얘밖에 없대. 그럼 교점이 하나만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f와 y는 x와의 교점도 얘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림상 대충 한번 판단해 볼까? 또 y는 x를 그려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7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7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이하 쪽이니까 요 그래프 하나만 딱 그려야 되겠네, 그지? 그럼 교점이 하나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될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안 나오니까 더 내려가서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절반 2차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천천히 같이 그려. 됐니? 자,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나왔어? 요 교점이 P, Q인데 y는 x의 교점은 x좌표, y좌표가 똑같겠지? 그래서 얘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여기를 P, P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되었습니까? 요게 P점이다. P점이라서 그냥 P로 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할 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고 P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대. 그러면 H.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0, P 이렇게 나오겠네. P는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O지. 그럼 결국 OPH 이 넓이가 2분의 25다라고 됐네, 그치? 요 길이 뭡니까? 요 길이 뭡니까? 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2분의 1 P제곱이 되는데 얘가 2분의 25. 그러면 따라서 P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고 됐네,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P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럼 얘를 2차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결국 25 마이너스 35 플러스 K 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얼마입니까? 5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미지수가 있더라도 괜찮죠? 할만하지?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런 문제가 성일고에 나오겠지? 그림 없는. 자, 31번 유형 끝났습니다, 이제. 32번. 내가 전에 32번 유형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한 번 정도는 언젠가는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 여기 절대값 그래프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할 것들도 많고 그림 그릴 것도 많고 하니까 천천히 공간을 보면서 잘 하시고 너무 공간이 없으면은 포스트잇으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유형의 절대값 그래프는 그리는 것이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총 4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1번만 다른 형태고 2, 3, 4번은 그리는 형태가 다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해볼게. 1번 같은 경우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아래쪽에 걸 위쪽으로 올려서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2, 3, 4번에 이렇게 할게. 자,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 있다? 그럼 x가 0 이상이네? 그럼 x가 0 이상인 부분. y의 절대값 있으면 y가 0 이상인 부분. xy의 절대값 있으면 xy가 0 이상인 부분. 즉 얘는 1, 4분면. 얘는 1, 4분면과 4, 4분면. 얘는 2, 4분면과 1, 4분면과 2, 4분면. 요 세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지운다. 자, 요 방법을 하나 필기하도록 할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밑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한번 해줄 거야. 얘가 1번 과정입니다. 1번 과정. 그 다음에 2번 과정. 자, 다 동일해. 하는 방법은 봅시다. x의 절대값이 있으면 반대 문자는 뭐가 되겠니? x의 반대는 y지. 그래서 남긴 부분을 y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면 반대 문자 x축에 대하여 대칭.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y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 대칭. 둘 다 영향을 받아서 원점에 대하여 각각 대칭. 3번 해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천천히 따라가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세 번 다 해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아니, 뭐, 순서 상관없어. 어떻게든 한 모양이 나올 거니까. 다 필기되셨습니까?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밑에 문제로 다시 한번 예를 들게. 다 됐니? 잠시만요. 배고파. 됐니, 민기야? 보이죠? 요 정도로 할게. 자,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에 각각 그림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괄호 1번이 뭐니? 괄호 1번. y는 전체 절대값의 fx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그러면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위쪽으로 접어 올리라 했으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몇 번이다? 1번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우리는 요 식을 쫙 적어놔.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는 지금 우리가 구할 거 f의 절대값 x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 x의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기고 얘는 없애버리는 거야. 됐지? 그럼 x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디에 대칭? 동아야? 반말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 몇 번 했습니까? 3번 되겠지. 맞죠? 안 접어요? 그냥 시키는데 여기까지만 걷다 끝나는 거야. 첫 번째 1번 유형만 접어 올리는 거고 나머지는 접어 올리는 거 절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위에 유형에서 절대값 y는 fx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였어. 자, 그러면 y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1, 2, 4분면 y가 0 이상인 거 얘랑 얘만 남기고 얘는 없애버리는 거야. 됐죠? 자, y의 절대값 쓰니까 어디에 대칭을 해야 되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되겠지? 몇 번에 있습니까? 2번. 요거는 2번 번호 옆에다가 요 식을 딱 적어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렇게 되겠네. 자, 똑같이 그리는 방법으로 가볼게. 자, 그러면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x 0 이상, y 0 이상. 그러면 1, 4분면 그래프만 남기고 지운다. 1, 4분면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거 얘는 없애고 얘도 없애고 이렇게 되겠지? 자, x의 절대값 있으니까 y축 대칭. 그 다음에 y의 절대값 있으니까 x축 대칭. 둘 다 영향을 받아서 원점 대칭.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얘가 4번에 있죠? 4번에다가 이 식을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네 가지 형태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다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실 때마다 오늘 촬영한 거 가지고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계속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됐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번외편으로 그래프를 두 종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백 있는 쪽에, 물론 641번 밑에 여백이 비어있지? 뭐 거기다 그려도 될 거야.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그릴 거니까 두 가지를 할 거야.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는 k 이렇게 되는 한 형태.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 는 m 이렇게 할게. 미지수를 달리 할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두 가지가 구분되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거밖에 구분이 안 된다. 그럼 얘는 위에 있는 대표예제, 필수 유형 설명 중에서 네 번째 그래프를 의미하죠.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씌워진 거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뭔지 한번 쭉 들어봐.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식을 y는 꼴로 만들어. 일단 요거는 플러스라고 할게. 왜냐면 절대값 씌웠으니까 0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양수다. 플러스 k. 자, 그래서 y는 꼴로 일단 만든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일단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k고 여기가 k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유형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니? x 절대값, y 절대값이니까 1, 4분면 그래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운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래서 정사각형인 동시에 마름모.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가 마이너스 k.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로 연결된 거는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할게. 여기에 m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m이 있을 건데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온다. 요거 그림 그려놓도록 합시다. 요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편리하니까. 그래서 절대값 두 개에 플러스 연결되면 마름모,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연결되면 마름모를 역으로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다 됐습니까? 자, 항상 이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 지워도 되겠니? 아, 적고 있구나. 천천히 적어. 현재 다 했니? 현재 몇 시에 도착했었니? 저 6시 20분. 아까 테스트는 다 풀었니? 솔직히 오늘 테스트에서 뭔가 틀렸다? 그럼 좀 반성해야 되는 거다. 함수도 명제처럼 여러 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거에서 특히 A 단계면은 실수가 없으면 거의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 아, 내가 깜빡했네. TC반은 이제부터 A 단계 나오면 하루에 A1, A2 다 풀고 B1 나올 때만 B1 하나만 풀고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할 거거든? 아, 너 이번도 2개 풀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1교시에 하나, 2교시에 하나 푸는 거예요? 솔직히 A1 하나 푸는데 50분이 걸려? 안 걸렸을 걸 아마? 집중해서 풀었다면? 물론 다른 합성함수나 역함수에서 A1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요거 함수의 뜻과 그래프 여기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걸? 왜냐면 나중에 B2, C1, C2 저번 때도 시험 때도 다 못 풀었지. 이제 A 단계에는 2개씩으로 갈게. 그래서 최대한 빨리 테스트북을 끝내면서 내신 대비 교재 가면서 C 단계 테스트도 접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게 지금 이거 43번 그래프죠?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양수는 A래. 요거 플러스야. 요런 정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절대값 X와 절대값 Y 사이에 플러스로 연결되면 마름모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근데 A 때문에 약간 걸리적거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럴 때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우리는 그래프 그릴 때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 그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단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의 절대값이 8이니까 Y절편은 풀마 8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8을 하나 적으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8을 하나 적으시고 그럼 반대로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A로 나누면은 A분의 8 A가 플러스인데 A가 0하고 1 사이가 아니면은 1보다 만약에 커버리면 저거는 8보다 작아지겠죠? 대충 작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8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충 A분의 8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플러스로 연결되면 마름모 형태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그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넓이를 구할 때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니 민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니? 1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 64가 나온다. 그래서 A 값을 찾아주시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A는 4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죠? 아닌데? 2인데? 그죠? 2가 나와야 되겠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도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 나왔을 때는 해본 적이 없어. 자, 이렇게 절대값 x-1부터 절대값 x-101까지 101개의 절대값이 있으면은 범위는 몇 개 나온다? 102개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을, 규칙을 찾아보는 거야. 2개까지 우리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그려질지 모르니 이따가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줄 거야. 요걸 보고 그린다. 첫 번째, y는 절대값의 x-1 그래프가 있으면 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쭉 했을 때 우리는 V자 형태가 그려진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지? 두 번째, 여기에 플러스에 절대값 x-2가 하나 더 붙었다. 그럼 2를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했을 때 x의 개수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거든.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 플러스에 절대값 x-3이 하나 더 있다. 그럼 3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올 때 얘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x-4까지 한번 해볼게. 플러스 절대값에 x-4를 해버리면 똑같은 형태로 오면서 얘가 왔다가 얘가 왔다가 이거 4까지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겠다는 뜻이야. 잘 봐요. 만약에 1 홀수개가 나와 있다, 1개, 그럼 꼭지점 나오죠?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3 홀수개가 나와 있다, 그럼 여기서 또 꼭지점을 갖는 거지. 그러면 홀수개가 나오면 제일 처음과 제일 끝 두 숫자의 합에서 나누기 평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개 짝수개가 나오면은 이 두 값 사이에서 최소값 범위로 표현해야 된다. 4개가 나오면 이 4개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줄여왔을 때 제일 안쪽에 있는 요 범위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1개가 그려졌대. 101개는 홀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한 번만 가지겠네, x값이. 자, 그래서 101개가 있으니까 1 플러스 101 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그 x값에서, 즉 5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때 a값은 5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립시다.
그러면 요번 시험에서는 2052야? 그럼 절대값이 저렇게 2025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최소값을 가지겠니? 그럼 1013에서 가지겠지? 올해 연도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놔야 돼. x값이 1013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피곤하네. 한숨 자. 피곤할 땐 자야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이 규칙은 항상 전부 다 x의 개수의 값이 전부 다 1일 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이 아니면 약간 비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예전에 우리 절대값 나왔을 때 그래프 그렸을 때 만약에 x의 개수가 1이 아니었을 때 이런 그래프들도 있었죠. 얘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 이런 그래프도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가운데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수 있어. 자, 이런 규칙을 가지는 그래프를 하나 했고, 그리고 지금 얘는 이 사이사이가 다 플러스로 또 연결된 거지. 그럼 우리는 다른 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쪽에 나오는 건데 일단 뭐 y는 절대값 x-a 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x-b 이런 식으로 됐을 때 a를 기준으로 하고 b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상수함수 오다가 증가하다가 상수함수 가든지 상수함수 오다가 감소하다가 상수함수 가든지 요 두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저 위에 표시를 해두고 가볼게. 45번인가? 아니, 44번에 한 기퉁에 잠깐 그려. 한 기퉁에. 너무 기퉁이. 요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문제 풀 때 그냥 그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보시오.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4하고 얘가 5가 있네. 그럼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얘는 0 돼버리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이 전체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높이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9. 5를 집어넣으면 0 돼버리죠? 5를 집어넣으면 9. 그럼 높이가 9가 되면서 그래프는 가운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왜냐면 5 이상이면 이거 둘 다 그대로 풀려야 돼. 그대로 풀리면은 y는 9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풀려버리면 마이너스 9가 쭉 나오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x값이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에서 최대값은 9가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9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형태. 자, 그러면 대부분 문제를 다 풀었고 1640번은 이거 직선의 방정식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똑같이.
근데 1642번은 한번 해볼게. 전에 너희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2차 함수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는 거 그거 그래프 시험 나온다라고 어떻게 누가 얘기했었는데? 자, 이 형태로 가볼게.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볼게. 2차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꼭지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꼭지점 몇 콤마니?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2 콤마 2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죠? 2 콤마 마이너스 1 절대값이 없으면 그럼 절대값이 없으면 y절편이 3이고 그 다음에 x절편은 1하고 3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와서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 값이 2가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됐죠? 이건 연하게 그릴게.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이 x에 관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저 형태는 뭐냐면 1번 형태인 x에 관한 식이 전체가 절대값 씌워진 요런 형태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되면서 아래쪽을 접어 올려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gx라는 거 y는 m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미지수가 나오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 그리고 x의 개수인 m은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죠? 그러면 쟤는 0,1을 무조건 지나겠지? 0,1을 지나니까 아, 요 높이가 지금 1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0,1을 지나면서 기울기 m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된대. 4점에서 만나려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지나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항상 4개의 교점이 나왔다? 그럼 그거보다 교점의 개수가 작은 3개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요렇게 되면서 요 점을 지날 때 얘 3개밖에 교점이 안 나오니까 더 커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 이렇게 될 때 얘도 교점이 3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얘는 안 되고 내려가야 돼. 요 사이에서 교점이 4개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아 A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얘는 0,1이잖아, 그지? 3 증가할 때 1 감소했으니까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것은 얘는 y는 1이야, 그지? 그러면 기울기 x축하고 평행한 것은 기울기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m 값이 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아, 그러면 우리는 요 사이여야 되니까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없는 거는 1번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함수 이렇게 접어 올려서 교점의 개수 구하는 것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따가 함수 부분 1, 유형 1부터 유형 32까지 있는 손풀이도 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가 미흡하거나 이런 걸 없도록 해서 잘 해야 돼. 자,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 빈 거 좀 풀고